저는 올해로 33살이고 남편이랑 결혼 생활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반 2년 정도 되는 시간을 신혼 생활을 즐겼고 제 뱃속에는 올가을에 태어날 아이가 있어요. 정말 걱정 없고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인데 부부 사이가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시집살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를 보고 배가 아파서 꼬장을 부리는 건지 도대체가 시댁이라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 먹은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잔소리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 짜증이 확 나는데 뭐 하나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제발 저희 인생에 감나라 배너라 끼어들지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제 친정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친정 아버지가 일찌감치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고 저희 집은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고 재벌 같은 건 더더욱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던지 돈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포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아빠 도움을 받아서 프랜차이즈 빵집 2개와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어서 위치도 좋고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나름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20대 때 회사를 안 다녀본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는 것이 저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술도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회식 자리에서는 원하지 않는 술도 마셔야 하고 저보다 훨씬 능력도 없고 성질만 더러운 직장 상사 비위를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대기업 간판에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일자리라서 2년 정도 참고 다녀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아빠가 그냥 회사 그만두고 나가서 장사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려주셨고 생각보다 제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으니 빵집도 2개를 더 차려주셔서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은 아빠가 전부 다 지원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은 아빠한테 빌린 돈의 원금은 다 갚았어요. 처음 오픈했던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빠 건물에서 새 들어하는 중인데 매달 주변 시세대로 월세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우리 집안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면 앞으로 제가 해드릴 이야기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우리 부부가 평생 먹고 살고 아이 낳고 키우는 데까지 금전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엄청 떵떵거리고 잘 살지는 못하겠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부모님 돈도 다 갚았고 웬만해서는 상권 자체도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고 제가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 자체가 안 맞아서 2년 만에 퇴직했고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군대에 말뚝 박았으면 잘했을 거란 소리를 하더군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 달라진 것은 남편 연봉이 그때에 비해서 1,5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건 밖에서 장사를 하건 그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주변 상황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 거지. 뭘 하던 인생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는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시작하긴 했지만 그것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도와주겠다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혼자 고생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살면서 지금까지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일주일에 6일은 가게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세금도 열심히 내며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제 시어머니와 신우입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2살이 더 많은데 8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6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시댁 가정 환경은 지극히 평범한 편이고 시아버님은 정년을 코앞에 두고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이날 이때까지 나가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고 집에서 내내 살림만 하며 우리 남편과 신우를 키웠어요. 아버님이 번 돈으로 시댁 내 식구가 먹고 살았고 지금은 시부모 사는 아파트 한 채와 월세 80만 원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계세요. 연금과 오피스텔 월세와 제가 드리고 있는 용돈 정도면 아버님 몇 년 후에 은퇴하셔도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는 편입니다.
신우는 예전에는 회사 다니며 맞벌이 했다고 하던데 첫째 낳고 육아휴직하고 나서는 그대로 퇴사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벌이 가정으로 애까지 키우며 생활하다 보니 약간은 살림살이가 팍팍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신우가 생활이 어려운 것이 제가 눈치 볼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저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네 신우는 콩나물 한 쪽도 아껴서 살 정도로 힘들게 아끼고 사는데 너도 좀 눈치껏 아끼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많지 않고 명품을 엄청 좋아한다거나 특별히 허튼 곳에 돈을 쓰지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결혼할 때 남편 수중에 모아둔 돈이 8천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 보고 그 돈 다 나한테 달라고 해서 제가 모은 돈이랑 모자란 돈은 은행 대신 친정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려서 5억이 조금 넘는 미분양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게 결혼할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고 미분양 물건이었지만 부모님이 입지를 생각해서 사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집값이 올라서 정말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부모님께 빌렸던 돈은 남편이랑 제가 버는 돈으로 착실하게 갚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절반 이상 갚았어요. 아무튼 신혼집을 구입하면서 남편에게는 딱 8천만 원 받은 것 외엔 아무것도 더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는데 필요한 혼수나 중문, 시스템 에어컨, 커튼 블라인드, 줄눈 작업 같이 작지만 소소하게 돈 들어가는 건 전부 제 돈으로 싹 다 해버렸죠. 시댁에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수 고를 때 어머님이 같이 가서 골라주신다고 함께 전자제품 대리점을 간 적이 있는데 자꾸 제가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가격 저렴한 저가형 못생긴 제품을 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모델이 확실하게 있었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 집을 어떻게 꾸며야겠다는 생각과 기준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냉장고 색깔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면서 아무도 사지 않아서 세일이 많이 되는 제품들 위주로 고르셨어요. 에어컨도 비싼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건 돈 낭비니까 저렴한 벽걸이 에어컨으로 하자고 하시는 둥 저랑은 생각이 완전 달랐습니다. 한번 그렇게 다녀보니 어머님이랑은 취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죠. 그 뒤로 어머님과 같이 혼수 보러 돌아다닌 적이 없었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 신혼여행 전부 남편이랑 상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정했고 예물도 제가 남편이랑 둘이 가서 고르고 전부 다 알아서 했어요. 남편 예물시계도 근사한 좋은 걸로 맞춰주고 두 사람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끼지 않았는데 시댁에 예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 보낼 것도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열심히 몇 년 동안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 제가 남있고 나한테 전부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적금 깨서 다음날 송금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뼛속까지 제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가진 어떤 걸 해주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시댁은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시댁이 돈으로 뭘 해준다고 해도 별로 받고 싶은 생각 없고 저도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제 것과 남편 것까지 예물도 전부 제 돈으로 했으니 시댁에 예단 같은 건 안 드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댁 도움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이랑 신혼생활 시작했고 얼마 후에 시가 식구들 모아놓고 저희 집들이를 한 적이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모셨으니 당연히 시댁도 모셔야 한다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집 구경 시켜달라고 해서 신우랑 시모를 데리고 저희 집을 보여드렸죠. 집 구경이라고 해봐야 평범한 33평대 아파트라서 구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은 작은 방부터 안방 드레스룸까지 일일이 다 열어보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어디서 맞췄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더군요. 너희는 아직 두 사람 사는데 무슨 냉장고를 이렇게 큰 걸 했니? 넌 김치도 안 담글 것 같은 애가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큰 걸 샀어? 요즘 집들은 냉장고 장식장 자리가 있어서 그 크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김치 냉장고 역시 요즘은 김치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와인도 들어가고 과일 보관하기도 좋아서 일부러 장 사이즈에 딱 맞춰서 넣었는데 그걸 보고 또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기왕 한 번 살 때 돈 쓰는 거 둘이 살더라도 냉장고가 크면 좋은 거고 김치 냉장고 있으면 더 좋은 거지. 저보고 돈을 쓸데없이 함부로 낭비한다고 이야기하는 어머님과 신우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보태준 것 하나 없고 제가 제 돈을 저한테 쓴다는데 왜 옆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저희 신혼집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부 침실이고 남편이랑 제가 각자 방 하나씩 나눠서 개인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긴 했지만 자주 입는 남편이랑 제 옷은 각자 방에 붙박이장이 있어서 따로 보관하기도 좋았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취미가 컴퓨터 게임하는 거라서 결혼할 때 컴퓨터도 제가 새로 맞춰주고 남편이 예전부터 사고 싶다던 게임기까지 50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해서 취미생활 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남자들이 집에서 게임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오빠도 집에 오면 게임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제가 보기에도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여자 문제로 사고치고 다니느니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게임하는 것이 훨씬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할 일 다 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2-3시간 취미생활 정도로 게임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우리 부부 각자 취향에 맞게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산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우리 집 꼴이 너무 보기 싫었나 봅니다. 에휴, 이 좋은 집에 이게 다 뭐냐? 애들도 아니고. 너도 아무리 지금 돈 잘 번다고 해도 아껴서 쓸 줄을 알아야지. 펑펑 쓰다가는 나중에 후회할걸? 저희 집에 저희가 번 돈으로 꾸미고 산다는데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나? 없는 살림에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돈으로 샀어요.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 체크카드로 혼수 다 맞췄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긴 했지만 은행 대출 없이 집도 샀고 나머지 혼수는 전부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장만했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와 신우는 뭔가 못마땅한 기분으로 집들이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집에 돌려보내고 밤늦게까지 시댁 식구들 먹은 거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나니 내가 왜 내 집에서 내 돈 들여 시댁 사람들 불러다가 밥 차려 먹이고 거기에 싫은 소리까지 덤으로 들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식구들 불러서 집들이 했을 때는 집 잘 꾸몄다며 칭찬을 해주시고 집들이 선물로 영화 볼 때 쓰라며 홈시어터 기계도 사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시댁 식구들 불러서 받은 집들이 선물이라고는 두루마리 휴지 하나, 곽티슈 하나, 그리고 저희 집은 드럼 세탁기라서 쓸 수도 없는 통돌이 세탁기용 일반 세제 하나 받은 게 전부입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화가 났어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놀러왔던 신우의 아들이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심심해 보여서 남편 방에서 게임을 하게 해줬었는데 그게 그렇게도 재미있고 좋았었나 봐요. 며칠 후에 신우한테 또다시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언제 시간 괜찮냐면서 자기 아들이 또다시 게임을 하러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게임기를 사주시지 왜 불편하게 우리 집에 오시려 하세요? 신우의 말에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돈 주고 하나 사주라고 대답했더니 제 말에 신우도 빈정이 상했던지 알겠다며 자기도 그 게임기를 애한테 사주겠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뭘 사야 하냐고 물어보길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었어요. 남편이 쓰는 게임기 기계값만 50만 원이고 필요한 걸 같이 사려면 6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신우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아니, 애들 게임기가 뭐 이렇게 비싸?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라고 놀라서 물어봤어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줄 알았는데 본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이라서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요. 형님 요즘 애들 게임기 다 그 정도예요. 주변에 현수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이번 기회에 하나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냐 하네요. 자기 엄마가 게임기 사주는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조카는 전화기 너머로 떼쓰며 우는 소리가 들렸고 빨리 게임기 내놓으라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 주고 사긴 좀 그렇고 올케 내 게임기 한두 달만 빌려줘.
그 정도 가지고 놀면 얘도 질려서 안 할 거야. 게임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신혼집에서 물건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 몇 시간씩 한다고 죄송하다 이야기했는데 저 때문에 애가 버릇 나빠진다면서 투덜거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까짓 거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야박하게 군다 어쩐다 하길래 듣기 싫어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 해줬는데 남편은 자기 누나가 저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신경 쓸 필요 없답니다. 옛날부터 mp3 플레이어 같이 남편이 용돈을 모으거나 아르바이트해서 좋은 물건을 사서 쓰고 있으면 신우가 며칠만 빌려달라 하고 강제로 가져가서 안 돌려주었다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지만 옛날부터 질투 많고 샘도 많아서 자기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한테도 말 오래 섞지 말고 아예 사적으로 얽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시가 식구들에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결혼할 때 예단 안 보낸다고 잔소리만 했지 뭐 하나 해준 것이 없더라고요. 좋게 지낼 생각이 싹 사라졌고 신우나 시어머니와도 그냥 최대한 부딪히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오는 연락도 피하고 시댁에도 잘 안 찾아가니까 말 섞을 일도 없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게 또 신우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결혼한 뒤로 정말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면서 축하도 받았습니다. 특히 친정아빠가 제 임신 소식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아빠는 아직도 제가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벌써 다 커서 시집가고 아이까지 가졌다면서 엄청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나서 아빠가 주말에 한번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직접 저희 집으로 데리러 온다고 저랑 남편 둘 다 나오라고 하셔서 주말에 아빠를 만났는데 저희 부부를 끌고 간 곳은 수입 자동차 매장이었어요. 남편은 사회초년생 때 구입한 국산 소형차를 끌고 있었고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짐이 많이 실리는 큰 차를 좋아해서 아저씨들 많이 타고 다니는 국산 SUV를 타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사업에 성공한 뒤로는 항상 타고 다니는 모든 차를 벤츠를 타고 다니셨는데 저희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새 식구가 탈 수 있는 차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으셨답니다. 저는 그냥 짐 많이 실리는 큰 차가 좋았고 이제 애까지 생기면 무조건 넓은 차가 좋았거든요. 차 좋아하는 우리 남편은 너무 깊은 나머지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했고 거기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참 듣다가 적당하게 E클래스 승용차를 골랐어요. 아빠는 더 좋은 걸 사도 된다고 했지만 세금 내고 기름값 유지비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아이처럼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남편 차를 하나 뽑아줄 걸 그랬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 둘 다 타고 다니라고 사주셨지만 남편은 자기 회사에 그런 비싼 외제차를 끌고 나갔다가는 괜히 눈치가 보일 것 같다면서 저보고 끌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벤츠를 운전하고 다니고 주말엔 남편이 끌고 다닙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큰 관심 없고 작은 차, 중간차, 큰 차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든 차가 보기보다 크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뒷자리에 카시트랑 유모차 싣고 다니기 좋고 아빠의 선물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가 식구들끼리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움직이기도 힘들고 솔직히 얼굴 보기도 싫어서 남편만 그 자리에 보냈거든요. 시부모랑 시누네 부부가 남편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제차 새로 뽑았냐고 하다가 그 차가 1억 가까이 한다는 말을 한 뒤로 시누랑 시어머니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 집안 남자들은 한번 타봐도 되냐, 아내 구경 좀 시켜달라 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시모랑 시누가 문제였어요. 저희 아빠가 사줬다는 소리에 저녁 식사하는 동안 저희 집안은 왜 그렇게 과소비가 심하냐고 남편한테 뭐라 했다더군요. 거기서 제 편을 들었다가는 괜히 불똥 튈 것 같아서 아무 대꾸 안 하고 밥만 빨리 먹고 돌아왔대요. 거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부부와 자기 사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던 신우가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게 많았나 봐요. 본인들은 대출 잔뜩 받아서 25평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희는 빚 없이 33평 내 집에서 살고 이번엔 동생이 외제차까지 타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결혼 잘못했다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주버님이랑 둘이 싸우고 난리를 쳤다 하더라고요. 결국 부부싸움 끝에 애까지 데리고 가출해서 시댁에 들어와 있다는데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싶었어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 전해 듣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가 왜 그런가 했더니 너희 부모님한테 배웠구나? 돈을 잘 벌수록 겸손하게 아끼고 살아야지. 주변 가족들까지 다 힘들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언제 신우 힘들게 한 적 있나요? 지금 시댁 집안 상황도 쑥대밭이라 웬만하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이 딸 임신했다고 차 사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달라 한 적도 없고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 정말 기분 나쁘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시모가 제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뭐라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일하느라 바쁘다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 끊었더니 시모에 이어서 신우까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두 여자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제 전화기 꺼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모가 전화해서 이런 소리를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엄마가 나 장가 가는데 뭐 하나 보태준 거라도 있어? 정신 좀 차려. 괜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눈 하나 잘 챙겨.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하고 싶던 말 다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똑같이 이야기해줬습니다. 누나도 정신 차리고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매형한테 잘해.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맨날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누나도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올 생각을 하던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옆에서 왜 그래 대체? 남편이 신우에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집안 두 여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개판을 낸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서 제발 아들 사는데 보태줄 것도 아니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신우한테도 우리가 사는 모습 보고 괜히 샘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신우가 우리 남편이 하는 이야기 듣고 너무 분했는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질투 많고 욕심 많은 신우 성격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배가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시댁을 한번 뒤집고 난 뒤로 저희는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앞으로 저한테 시댁에 가지 말라 하네요. 명절에도 가게 때문에 바쁘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 합니다. 안 그래도 저를 싫어하시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 얼굴만 보면 잡아먹으려 들 것 같아요. 어차피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제가 시댁에 바라는 것도 하나 없으니 진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 경제 상황에 맞게 잘 쓰고 적당히 모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남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트집 잡고 잔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신우나 시댁에 피해를 준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가까이 지낼수록 저한테 도움이라곤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진짜 거리를 두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